그러면 전국지도 펴놓고 막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동하는 방식과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지금 가면 갈수록 여사의 그 힘과 권위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저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사과하겠다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뒤로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일관된 흐름을 보면 다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반대로 여사의 권력이 지금은 가공할 수준까지 가서 뭐 어찌 누구도 하나 말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버렸어. 그래 이게 왜 그런가 이래 보니까 저기 뭐냐 여사가 점점 더 많은 권력에 대한 갈증 내지는 요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저기 이제 본인에 대한 의혹, 스캔들, 추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탄의 필요성이 점점 더 고조되고 그러면 나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와 법 쪽에 카르텔처럼 형성이 돼 줘야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옛날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국회 행안위에서 그 정대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여야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명수 기자 녹취록 보면은 정대택 씨는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기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사는 벌써 그 증인 취소됐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그럴 리가 없다 그러거든. 명태균 씨랑 비슷하네.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미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진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분명히 합의된 증인을 번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총대를 맨 행안위 간사 국민의힘 간사가 박완수 의원입니다. 박완수. 그런데 이 양반이 훗날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여사를 만나고 아주 찐윤 중에 권력 실세인 윤한홍 의원을 제끼고 경남도 지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남도 지사 박완수가 틈나는 대로 명태균한테 대통령이 현대 방문한다, 두산 방문한다, 알려주죠. 이런 기밀을 알려줘. 그러면 요거를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압축해서 흐름을 보면은 딱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여사의 기획과 그림자 아닙니까? 또 전부 다 여사에 대해 가지고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국회의원에서 도지사로 그 도지사가 빼돌리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행위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사가 왜 그러느냐? 그때 박완수 아니었으면 나 정대택한테 당할 뻔했어.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줄을 세우고 보상을 해주고 계속 방탄 조직은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도 뭐도 뭐 다 국정운영도 다 했다라는 어떤 그 가설이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아까 백불하면서도 뒤에서도 밝혔지만 당대표랑 대선 후보 또는 당선자랑 공천상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저는 조금 문제적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당의 기본적인 공천 심사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시험 같은 절차 아니겠어요? 응모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의사를 밝히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게 이제 선거의 과정인 건데 그거를 질서를 다 허물어도 된다라는 인식과 판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 얘기하고 또 결을 달리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하면 내가 이런 거 뭐 의원, 구청장, 시장 공천 관련해서 개입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제출하겠다. 그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된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한 얘기는 할 수도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취지잖아요. 공천 상의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새벽 6시에 한 얘기하고 같은 날 오후에 한 얘기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좀 요새는 계속 실망감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본인 일이 되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 이준석 의원이 네. 본인 일이 되니까 이거를 폭로하겠다고 몇 시간 전에 했다가 폭로하면 나도 공천 개입에 같이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이 아니고 공천 상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게 따지면 야 어디는 누구 공천 주고 어디는 누가 좋고 뭐 네. 시컷 얘기해놓고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그게 상이지 예. 의견 개진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 앞으로 다 저 여당 공천은 그냥 대통령이 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 상의할 수 있는 거고 의견 개진이면 예. 자 무엇인가가 결정이 안 됐을 때 예. 예를 들어 시스템이 아직 본격 가동되기 전이고 그럴 때 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의견 개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용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공천 개입은 누군가로 이미 결정이 되려는 시점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식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의창에 김종양 의원이 유력했어요. 그런데 바꿔치기 한 거거든 김영선으로.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도 윤한홍 의원이 일찍부터 제일 먼저 진출하겠다고 방송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발 주자인 박완수 의원으로 바꿔치기 된 거거든요. 김태우 청장 마찬가지예요. 저 기존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김태우를 투입하면서 바꿔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넘어서 압력 내지는 저 농단으로도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놔두면 이 시스템은 다른 결정을 했으리라고 보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결정을 했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으리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사가 개입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의견 개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의견 개진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뒤에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공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보낼 때 경쟁력 조사도 하고 뭐 인지도가 어떤지도 보고 평판이 어떤지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성도 있고 뛰어나고 해서 저 사람을 보내야 타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공천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늘은 이 사람 했다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더 세 그럼 이 사람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쟁력 조사라는 게 사실은 여론 조작에 기반한 것인 게 이제 그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서 다 마각이 드러난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 쪽 사람을 심냐 뭐 이를테면 윤핵관 쪽 사람을 심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쪽 사람을 심냐 이거 가지고 사실상 농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은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 대통령 부부의 권력은 워낙 크니까 네. 투쟁 성격은 아니에요. 남용이지. 남용이다. 근데 네. 그거를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에는. 그렇죠. 그래서 공관위도 두는 거고 예. 거기에 개입 못하도록 한 거고 거기에 개입했던 것을 다름 아닌 윤석열 당시 검사가 공천 개입으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징역을 살린 거고. 네. 근데 본인 일이 되니까 의견 개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공천 개입이라고 했다가 공천 상이라고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 네. 지금 판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논리가 윤 대통령이 김건희가 하는 게 국정조언이고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견 개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난리를 하냐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골프나 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문제 삼냐? 언론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던 거를 예. 이 조언의 영역을 갖다 무한대로 확장해서 해석한다면은 윤 대통령 말이 맞지. 아니 그렇게 그러지 마. 따지면 그럼 이게, 왕정국가야 뭐야? 다 의견 개진이고 예. 다 조언에 불과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는 왜 감옥에 갔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은 왜 다 감옥 갔어요? 두 그것도 명이 다 갔죠. 아버지에게 조언도 하고 뭐 아버지 대신 이렇게 의견 전달도 하고 사람도 추천하고 하고. 이랬던 거지. 그 그러면 과정에서 선물도 좀 받고 그러니까. 뭐 이런 돈 벌기도 그거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고 뭐 그런 교통비도 거지. 좀 받고 그런 식으로 거지 해석하면 뭐. 지금 다 감옥 갈 억울하게 사람 아무도 감옥 갔던 없네. 거지. 그러니까 다 최순실 그런 풀어줘야 거구나. 되겠네. 예, 다 풀어줘야 되겠네. 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말이죠. 설령 그렇게 개입을 뭘 하고 했더라도 공적 시스템이 흔들리지만 않았어도 사실은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지. 뭐 해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내가 뭐라 그러니까 말이 맞네 당은. 이래면서 이미 가고 있는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입단속하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많다고? 만약에 그러면 그 개입이 없었더라면은 결과는 어땠느냐? 예. 전혀 다른 결과였었다. 이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적인 시스템도 납득할 만한 의견 개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저 대선 기여도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당에서 좀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 발탁을 좀 해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원래 공조직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유념하겠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데 멀쩡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냥 딱 찍어 눌러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마비잖아. 그러니까 개입이나 농단이라고 할 때는 공적 시스템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이게 네. 조언이나 개입이 아니라 농단이라고 보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 사태가 그렇게 됐냐 안 됐냐만 따지는 거지. 뭘 갖다가 다 조언이고 개입이라고 퉁치고 넘어갑니까? 그래 자기가 대표할 때 밑에서 공간 위에서 돌아가던 게 예. 지금 엎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을 했다. 에이? 점점 산으로 가네. 가만히 산으로 있어봐. 이게 무슨 간다. 의미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거를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증거죠, 사실은. 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대충 그냥 근데 그것도 저는 이상해요. 검사가 11명이나 있는데 많으니까 니네가 다 해. 이렇게 일을 떠미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의혹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구속 기소 시점과 동시에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이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기간은 만 20일로 제한되는 거예요. 네.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근데 중앙지검에 있던 그 의혹들을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냈어. 왜 예. 보냈겠어요? 이 사건하고 병합해서 네.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부분 기소하면서 이 사건도 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네. 왜 분리됐느냐 이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짜게 놔야 된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산당 개입 요거는 하지 말고 선거법 정치 자금법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립시켜 놨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채택이 되니까 그때 바뀌어 입장이. 그중에 여론조사 부분은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창원지검에서 병합하더라도 네.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일단 있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론 조작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창원지검에서 어떤 만든 설계도대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뭉개고 가라는 뜻이라면은 저는 좀 이상해요. 왜 지금이지?